안녕하세요. 저는 정소희라고 합니다. 올해 29이에요. 강릉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한 지 벌써 5년째입니다. 처음엔 서울에서 일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뒤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니 혼자 두기엔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거든요. 응급실 앞에서 근무하는 건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매일 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요.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미친 듯이 날렸어요. 강릉의 겨울은 늘 이렇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눈은 쉴 새 없이 내리죠. 차 안은 따뜻했지만 밖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어요. 히터를 최대로 틀어놓고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눈은 금방 다시 쌓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도로 한쪽에 차 한 대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 서 있었어요. 비상등도 켜지지 않았고 사람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갔어요.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추웠어요. 외투를 여미고 그 차에 다가갔죠. 운전석 쪽 창문에 성에가 가득 껴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닦아냈어요. 그리고 그분을 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운전대에 기댄 채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은 차가운 핸들 위에 얹혀 있었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어요.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반응이 없었죠. 119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 7번 국도 해안선 쪽이에요. 차량 한 대에 70대 남성분이 의식을 잃고 계십니다.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차 주변을 살폈어요. 뒷좌석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차 안은 바깥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히터가 꺼져 있었거든요. 운전석으로 몸을 기울여 그분의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미약하게 느껴졌어요. 호흡도 거의 없었죠.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재빨리 운전석 문을 열고 그분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죠. 내 외투를 벗어 그분의 몸에 덮어드렸어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양손을 모았어요. 힘껏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리듬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눈발이 내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저씨, 버티세요. 곧 구급차 와요. 손이 시렸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려 있었거든요. 30회를 세고 나서 인공호흡을 했어요. 코를 막고 입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슴이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저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이분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어요. 빨간 불빛이 하얀 눈발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차가 멈추고 대원들이 뛰어내렸어요. 제 동료들이었죠. 소희야, 괜찮아? 김대원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고 담요를 덮어줬어요. 환자분 상태는요? 맥박 미약하고 호흡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심폐소생술했습니다.
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들것을 가져와 환자를 옮기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제세동기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할게요. 소희 씨도 같이 가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차도 여기 있고요. 손 좀 봐요. 다쳤어요. 그제야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붓고 피멍이 들어 있었어요. 아팠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병원 들를게요. 환자분 먼저 가세요.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긴장이 풀려서인지 알 수 없었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히터가 서서히 따뜻한 바람을 내뿜었습니다.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생각했어요. 저 남성분이 무사하길 바란다고요.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처럼 긴급한 상황이 언제 또 올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소희야, 왜 이렇게 늦었어? 눈 많이 오는데 걱정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길에 일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 누굴 살렸구나.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방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죠.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였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과연 무사히 살아나셨을까요? 내일 병원에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은 계속 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늦잠을 잤어요. 어젯밤 긴장이 풀리고 나니 몸이 무거웠거든요. 손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TV 앞에 앉아 계셨어요. 아침 뉴스를 보고 계셨죠? 소희야, 밥 먹어라. 미역국 끓여놨다. 네, 어머니.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는데 TV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강릉 해안도로에서 극적인 생명 구조가 있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의식을 잃은 70대 남성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심폐소생술로 살렸는데요. 놀랍게도 이 남성은 JW그룹 한인석 회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화면에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JW그룹 본사 건물 사진이 이어졌죠. 자막이 지나갔어요. JW그룹 한인석 회장, 익명의 구조사 덕분에 목숨 구해.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에고, 재벌이 뭐 대단한가. 사람 목숨은 다 똑같은 거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JW그룹.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죠. 아니, 분명히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한인석 회장은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찾았으며 구조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 중이라고 합니다. JW그룹 측은 구조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터가 병원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말했어요. 한 회장의 가족들은 구조자가 누구인지 꼭 알고 싶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섰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JW그룹 한준혁 부회장, 한인석 회장의 장남.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입맛이 사라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JW그룹이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JW그룹을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죠. 클릭했습니다. JW그룹, 중소기업 납품 대금 미지급 논란, 하청업체 연쇄 부도, JW그룹의 책임은? 손이 떨렸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오래된 기사들이 나왔어요. 5년 전 기사였습니다. 강릉 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 자살, 유서에 JW그룹 이름 언급. 숨이 막혔습니다. 그 기사를 열었어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낯익은 공장 건물이었죠. 아버지의 공장이었어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강릉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던 정태수 대표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JW그룹과의 납품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며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날의 모습이요. 수척한 얼굴로 사무실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시던 뒷모습. 소희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 대학 등록금도 못 내줘서.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이었어요. 일주일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화면이 흐려졌죠.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JW그룹. 한인석. 제가 살린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젯밤 그 눈보라 속에서 제가 필사적으로 살린 사람이요. 제 외투를 벗어 덮어드리고 손이 퉁퉁 붓도록 심폐소생술을 했던 그 사람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한인석이었을까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슬펐고요. 그러면서도 혼란스러웠죠. 내가 왜 그 사람을 살렸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아직 모르실 겁니다. 제가 누구를 살렸는지요. 만약 알게 되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소희 씨, 어제 환자분 기억하시죠? 한인석 회장님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어요. 네, 기억해요.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런데 구조자분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소희 씨가 구조하셨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네. 왜요? 저는 그냥 지나가다 도운 거예요. 특별히 알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 측에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죠. 방 안이 좁게 느껴졌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어요.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응급구조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려야 할 생명일 뿐이었죠.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 사람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였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살렸을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답을 찾을 수 없었죠. 파도가 밀려왔다.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그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정소혜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정중했지만 어딘가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JW그룹 비서실의 김민준입니다. 어제 회장님을 구조해 주신 분이 소희 씨라고 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죠? 병원 측에 확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관심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숨이 가빴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제가 살린 사람, 그 사람과 아버지의 관계,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불안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밀려왔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불안했어요. 언제 또 JW그룹에서 연락이 올지 몰랐거든요. 다행히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JW그룹 한인석 회장, 왕쾌 후 첫 공식 석상. 어머니가 또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려 했지만 화면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한인석 회장이 기자회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제가 살린 사람이 맞았죠. 먼저 저를 살려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익명의 시민, 당신 덕분에 나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꼭 찾아뵙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혀를 찼어요. 저런 사람들은 말만 그럴싸하게 하지.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소희 씨,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원장님이 찾으세요. 지금요? 네, 급한 일이래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났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장님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죠. 소혜 씨 앉아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긴장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JW그룹 비서실 김민준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관심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꼭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하십니다. 원장님이 제 쪽을 보셨어요. 소희 씨, 좋은 일이잖아. 회장님이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는데 받아주는 게 어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김민준이라는 남자가 웃었어요. 정중한 미소였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정소혜 씨, 다음 주 금요일에 JW그룹 본사에서 공로자 포상식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사양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렸어요.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으셔야죠. 원장님도 거들었어요. 그래, 소혜 씨. 병원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야. 우리 병원 직원이 이런 선행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좋잖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김민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초대장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뒤 원장실엔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소혜 씨,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잘 활용하면 좋은 일도 생길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제가 정말 그 자리에 가야 하는 걸까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왔어요. 옷장을 열고 정장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었죠. 오랜만에 입는 옷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평소엔 유니폼만 입었거든요.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희야, 어디가? 옷을 왜 그렇게 입어? 병원 일로 나가야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조심히 다녀와라. 네, 어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2시간 반 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JW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높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어요. 입구엔 경비원이 서 있었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높았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죠.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정소희라고 합니다. 포상식 초대받았어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20층 대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0층, 15층, 20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끝에 큰 문이 보였죠. 대회의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 기자들, 그리고 몇몇 초대 손님들이 보였어요. 무대 앞엔 단상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JW그룹 공로자 포상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정소혜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앞쪽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라갔어요. 앉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잠시 후 음악이 흘렀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거였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왔죠.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한인석 회장님의 생명을 구한 정소혜 씨를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한인석 회장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죠. 정소혜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어요.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회장이 제 손을 잡았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어요.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웃어야 했지만 얼굴이 굳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리셉션 공간으로 이동했어요. 저도 따라 나갔죠. 음료를 받아들고 구석에 섰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임원들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 살린 사람이야? 그렇다던데. 응급구조사래. 그렇게 안 보이던데.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더라. 아버지가 하청업체 하다가 망했다던데.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 그래. 그럼 더 아이러니하네. 회장님이 그 업계 쪽이잖아. 맞아. 인생 참 묘하지. 불쌍한 집안 출신이 회장을 살렸다니.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뭐, 어쨌든 좋은 일 했으니까 포상은 받아야지. 우리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래. 언론 플레이용으론 딱이야.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잔이 떨렸어요. 음료가 흔들렸죠.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한 조명, 우아한 음악, 정장 차림의 사람들. 모든 게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감사패를 내려다봤습니다. 생명을 구한 공로를 기려. 글씨가 흐려졌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내려갔어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운전기사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높은 건물들이 지나갔죠. 화려한 도시, 빛나는 간판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강릉행 기차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둠이 내렸어요.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창문엔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강릉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만 외롭게 빛났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어요. 감사패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임원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불쌍한 집안 출신이 회장을 살렸다니 인생 참 아이러니하네.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출근하니 동료들이 저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누군가 뉴스를 본 모양이었죠. 소희야, 너 어제 JW 그룹 간 거 맞아? 간호사 언니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대단하다. 뉴스에 나오던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저 홍보용 행사였을 뿐이었죠. 오전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로 갔어요. 휴대폰을 켰습니다. 뉴스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JW그룹,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패와 포상금 전달. 한인석 회장, 눈물의 영웅 정소혜 씨와 감동의 재회. 기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무대에서 감사패를 받는 모습이었죠. 억지로 지은 미소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었어요. 정소혜 씨는 평범한 응급구조사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해왔다. 그녀의 선행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된다. 헌신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평범하다는 말도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라는 비서였어요. 받지 않으려다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소혜 씨, 어제 행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차가웠어요. 네. 포상금은 일주일 내로 입금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요? 언론 인터뷰 요청이 몇 개 들어왔습니다. 가능하시면 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회사 이미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당신도 좋은 일 아닙니까? 영웅 대접 받는 거. 영웅. 그 단어가 비웃음처럼 들렸어요.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언론용이니까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언론용.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에게 이용당한 것뿐이었어요. 눈물의 영웅, 감동의 재회, 모든 게 연출된 이야기였죠. 휴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환자들이 지나갔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소희야, 밥 먹어라. 네, 어머니. 식탁에 앉았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먹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가 보였어요. 아버지의 유서였습니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제게 건네셨죠.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읽을 용기가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내 펼쳤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또렷했어요. 소희야, 아빠가 미안하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는 정의를 믿었다. 열심히 일하면 세상이 인정해 줄 거라 믿었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았어. 숨이 막혔어요. 나는 JW그룹과 계약했을 때 정말 기뻤다. 드디어 우리 회사가 큰 기업과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 몇 달을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어. 회사는 부도가 났고 직원들은 떠났지. 나는 모든 걸 잃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희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의료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아빠처럼 세상에 지지 말고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 되렴.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약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구나. 소희야, 엄마 잘 부탁한다.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으로 본 그 수척한 모습이요. 아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그 사람을 살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사람을 살렸을까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침대에 얼굴을 묻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마를 때쯤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어요.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서를 다시 봤어요.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 되렴.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응급구조사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제 일이죠.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살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한인석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저를 이용했어요. 언론용 홍보예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억울함,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검색창에 JW그룹 하청업체 부도를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죠.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회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하청업체가 똑같은 피해를 입었어요. 납품 대금 미지급, 일방적 계약 파기, 연쇄 부도.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료를 모았어요. 기사를 저장하고 피해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됐습니다. 눈이 충혈됐지만 계속 화면을 봤어요. 마침내 자료 정리가 끝났습니다. 폴더 하나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언론에 제보할까요? 아니면 직접 JW그룹에 찾아갈까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제가 해낼게요. 꼭 진실을 밝힐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결심이 생겼죠. 내일부터 움직일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바뀌어 있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겨울이었어요. 눈이 내리던 날이었죠. 아버지의 공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어요. 소방차가 여러 대 와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공장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직원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섰죠. 아버지는 그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어요. 화상이 심했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셨다고 했습니다. 사흘 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분뿐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 3명이 더 세상을 떠났죠. 조사가 시작됐어요. 화재 원인은 안전장치 미비였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비상구도 막혀 있었어요. 유족들이 항의했습니다. 왜 안전장치가 없었습니까? JW그룹 담당자가 나왔어요. 자체 과실입니다.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차갑게 말했죠. 보상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하청업체의 관리 소홀이라며 손을 뗐어요. 한인석 회장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법적 대응을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부족했고 변호사 비용도 감당할 수 없었죠. 결국 모두 포기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를 돌봐야 했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모았던 자료들이 떠올랐죠.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 펼쳤어요. 사고 당시 사진들이었습니다.
불타는 공장, 무너진 벽, 검게 그을린 기계들. 손이 떨렸어요.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보고서 사본이었어요. 아버지가 몇 달 전 JW그룹에 제출했던 문서였죠. 안전장치 보강 필요, 예산 지원 요청, 빨간 글씨로 거절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불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던 겁니다. 다른 문서도 봤어요. 계약서, 납품 내역서, 미지급 대금 통지서.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랐어요. 법도 몰랐고 방법도 몰랐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사진도 함께 챙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이 아니었지만 갈 곳이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원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소희 씨, 무슨 일이에요? 출근 시간도 아닌데. 원장님, 상담 드릴 게 있어서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죠? 5년 전 아버지 회사 화재 사고 관련 자료입니다. 원장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소혜 씨, 이건 JW그룹이 책임을 회피했던 사건이에요. 제가 증거를 모았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안전점검 보고서, 거절 도장이 찍힌 문서, 사고 사진들. 원장님은 말없이 봤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요?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원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소희 씨, 이건 위험한 일이에요. JW그룹은 큰 기업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원장님이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요. 이건 당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미 바뀌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환자들이 지나갔고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주머니 속 서류를 만졌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희야,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 되렴. 눈을 감았어요. 네, 아빠. 약속할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시 눈을 떴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전화가 왔어요. 정소혜 씨, 한인석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절합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관심 없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다시 말이 이어졌어요. 회장님께서 정태수 대표님에 대해 말씀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정태수 대표님. 소혜 시아버님 말씀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언제 만나면 되죠? 오늘 오후 3시 회장님이 계신 병실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근무를 마쳤어요. 오후가 되자 병원을 나섰습니다. 서울행 기차를 탔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그 사람이 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병동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정소혜 씨 맞으십니까? 네.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아 병실 앞에 섰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병실이었어요. 창가에 침대가 있었고 한인석 회장이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많이 회복한 모습이었죠. 저를 보자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오셨군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왜 부르셨죠? 회장이 저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그날 눈 속에서 날 살린 게 당신이었군.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아버지 이름이 정태수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알아봤어. 당신이 누군지. 손이 떨렸어요. 왜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습니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사고, 나도 알고 있었다. 뭐라고요?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았어. 하지만 그때 난 외면했지. 숨이 막혔습니다.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했어. 이익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믿었지. 그래서 거절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결과가 화제였어. 4명이 죽었지. 정태수 대표도 그중 한 명이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책임을 회피하셨습니까? 두려웠어. 회사가 무너질까봐. 내 자리가 흔들릴까봐. 회장이 눈을 떴어요. 비겁했지.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용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용서받으려고 한 말은 아니야. 회장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받아. 뭡니까? 증거야. 봉투를 건네받았어요. 열어봤습니다. 안에 문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메일 사본이었습니다. 발신자는 한인석, 수신자는 담당 임원이었죠. 안전장치 보강 요청건, 비용 문제로 거절, 예산 절감 우선,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화재가 나기 2달 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문서도 있었어요. 회의록이었습니다. 하청업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로 결론. 회사 책임 최소화 방침. 그리고 마지막 장.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정태수 대표님과 유족분들께 저는 한인석입니다. 5년 전 화재 사고로 소중한 분들을 잃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사고는 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제 잘못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으로 덮으려 했던 것도 제 죄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실만은 밝히고 싶습니다. 한인석 올림.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 위에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죽기 전에 정리하려 했던 거야.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컸어. 밤마다 그 사람들 얼굴이 떠올랐지. 정태수 대표도 보였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사고가 났지. 폭설 속 사고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때 난 죽는 줄 알았어. 이대로 끝나는구나 싶었지. 회장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내가 날 살렸어. 정태수 대표의 딸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러니하지. 내가 죽게 만든 사람의 딸한테 목숨을 구했으니. 저도 몰랐어요. 회장님이 누군지. 알았어. 그래서 더 미안하다. 봉투를 꽉 쥐었어요. 이걸로 뭘 하라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해. 언론에 공개해도 좋고 법적 소송을 해도 좋아. 왜 이러시는 겁니까? 속죄야. 늦었지만.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나는 오래 살지 못해. 심장이 안 좋거든. 의사들도 1년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와서 양심 고백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봐도 좋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비겁하시네요. 끝까지. 그래, 비겁하지. 나는 끝까지 비겁한 사람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일어섰습니다. 봉투를 들고 병실 문으로 향했어요. 정소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원수를 살렸으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봉투가 손에 무겁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증거로 무엇을 할 것인가? 발걸음을 옮겼어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회장은 변호사들과 만났고 회사 임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기다렸어요.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JW그룹 한인석 회장, 긴급 기자회견 개최. 병원 휴게실 TV를 켰어요.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래? 회장이 직접 나온다는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JW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어요. 수많은 기자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한인석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5년 전 저희 협력업체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4분이 돌아가셨죠. 심장이 뛰었어요. 그 사고는 제 책임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안전장치 보강 요청을 비용 문제로 거절했습니다.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사고 후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청업체 과실로 덮으려 했죠.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얼마 전 한 명의 소녀가 저를 살렸습니다. 화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 소녀는 사고로 돌아가신 정태수 대표님의 딸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봤어요. 소희야, 저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녀는 원수인 저를 살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녀 덕분에 제 죄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로 JW그룹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옆에 있던 부회장이 서류를 읽었어요. 첫째, 피해자 가족 전원에게 전액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둘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추모재단을 설립합니다. 셋째, 회사 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휴게실은 조용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소희야, 괜찮아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소희야, 뉴스 봤다. 네, 어머니. 괜찮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집에 와라. 같이 있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결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소혜 씨, 김민준입니다.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오늘 새벽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새벽 3시에 숨이 막혔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한 지 하루도 안 됐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뉴스에 부고가 떴어요. JW그룹 한인석 회장 별세, 향년 72세.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장례식 갈 거니?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라. 마음 정리를 해야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이 많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보였어요.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이었죠. 저를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소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준혁 부회장이었어요. 오셨군요.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당신 앞으로 쓰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한테요? 네. 꼭 읽어보시라고 하셨습니다. 봉투를 받았어요. 조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소혜 씨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렀죠.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었어요. 당신이 날 살리지 않았다면 이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원수의 딸이 날 살렸고 그 덕분에 속죄할 기회를 얻었으니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이 그걸 증명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한인석 올림.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 위에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어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어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곧 도착해요. 그래, 조심히 와라. 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회장은 변호사들과 만났고 회사 임원들과
긴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평소처럼 근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동료가 뛰어왔어요. 소희야, TV 좀 봐.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JW그룹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 연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속보가 떠 있었죠. JW그룹 한인석 회장,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이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회사 문제인가 봐.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화면만 응시했죠. 3시가 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JW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인석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년 전 저희 협력업체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분이 돌아가셨죠. 정태수 대표, 김명수 씨, 박철호 씨, 이강민 씨,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어요. 동료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희야, 정태수 대표면 제 아버지예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화면 속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 사고는 제 책임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사고 3개월 전 정태수 대표는 안전장치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와 비상구 확보였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분기 실적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 결과가 화재였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어 네 분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사고 후 저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변호사들과 모의에 하청업체 과실로 몰았죠. 유족들의 보상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에서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눈보라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죽는 줄 알았죠.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한 명의 소녀가 저를 살렸습니다. 응급구조사 정소에 씌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분은 정태수 대표의 딸이었습니다. 휴게실이 술렁였어요. 동료들이 저를 봤죠. 그녀는 원수인 저를 살렸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 덕분에 제 죄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일깨워줬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오늘부로 JW그룹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준혁 부회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첫째, 화재 사고 피해자 유족 전원에게 전액 보상금을 즉시 지급합니다. 금액은 1인당 10억 원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둘째,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정태수 추모재단을 설립합니다. 초기 기금 100억 원을 출연합니다. 셋째, 회사 내 모든 협력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독립적인 안전감독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화재 사고 관련 모든 은폐 증거와 문서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깊은 절을 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소혜 씨, 그리고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휴게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소혜 씨, 잠깐 나와요. 원장실로 갔습니다. 앉아요. 의자에 앉았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혜 씨, 힘들었겠어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말고. 눈물이 다시 났어요. 후회돼요. 그 사람을 살린 게. 하지만 살렸잖아요. 네. 그게 당신이에요. 응급구조사 정소희.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당신 일이에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하지만 결과를 봐요. 당신이 그 사람을 살렸기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원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잘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맞다. 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이제 편히 살자. 네, 어머니.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소혜 씨, 김민준입니다.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께서 오늘 새벽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급작스러웠어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집니다. 부디 참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뉴스에 부고가 떴습니다. JW그룹 한인석 회장 별세, 향년 72세. 기자회견 다음 날 심장마비로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장례식 갈 거니?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라.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줄을 서 있었어요. 빈소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 속 회장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소혜 씨, 한준혁 부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부회장이 봉투를 건네서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남기신 겁니다. 이게 뭔가요? 유언장입니다. 꼭 읽어보시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소혜 씨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약해 언제 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혔죠.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당신이 날 살리지 않았다면 이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대 덕분에 눈을 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한인석.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기차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곧 도착해요. 그래, 조심히 와라. 어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알아. 우리 딸 잘했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아빠, 정희가 돌아왔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했다, 소희야. 네, 어머니.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의가 실현됐고 진실이 밝혀졌어요. 늦었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겨울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릉병원 응급실에서요. 매일 밤 구급차를 타고 출동했어요. 사고 현장, 응급환자, 급박한 순간들. 익숙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원장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소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원장님이 서류를 건네셨습니다. 정태수 추모재단 희생 노동자 장학금 수혜자 선정 통보.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첫 수혜자로 선정됐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장학금은 매년 지급되고 추가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받아야 할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 잘 됐구나. 아빠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수 씨가 좋아하셨겠다. 네,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병원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내렸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죠. 근무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난간에 기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죠.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아 녹았어요. 아빠, 작게 불렀습니다.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의가 돌아왔어요. 늦었지만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어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어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늦었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곧 도착해요. 그래, 조심히 와라. 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아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회장은 변호사들과 만났고 회사 임원들과 긴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평소처럼 근무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데 동료가 뛰어왔어요. 소희야, TV 좀 봐.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JW그룹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 연다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속보가 떠 있었죠. JW그룹 한인석 회장, 오후 3시 긴급 기자회견.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이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회사 문제인가 봐.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화면만 응시했죠. 3시가 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JW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인석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고백하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년 전 저희 협력업체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분이 돌아가셨죠. 정태수 대표, 김명수 씨, 박철호 씨, 이강민 씨.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어요. 동료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소희야, 정태수 대표면 제 아버지예요. 작게 대답했습니다. 화면 속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 사고는 제 책임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사고 3개월 전 정태수 대표는 안전장치 보강을 요청했습니다.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와 비상구 확보였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분기 실적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 결과가 화재였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어 네 분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사고 후 저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변호사들과 모의에 하청업체 과실로 몰았죠. 유족들의 보상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눈에서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눈보라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죽는 줄 알았죠.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한 명의 소녀가 저를 살렸습니다. 응급구조사 정소에 씌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그분은 정태수 대표의 딸이었습니다. 휴게실이 술렁였어요. 동료들이 저를 봤죠. 그녀는 원수인 저를 살렸습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 덕분에 제 죄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일깨워줬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오늘부로 JW그룹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옆에 있던 한준혁 부회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첫째, 화재 사고 피해자 유족 전원에게 전액 보상금을 즉시 지급합니다. 금액은 1인당 10억 원입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둘째,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정태수 추모재단을 설립합니다. 초기 기금 100억 원을 출연합니다. 셋째, 회사 내 모든 협력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독립적인 안전감독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화재 사고 관련 모든 은폐 증거와 문서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제가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깊은 절을 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소혜 씨, 그리고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휴게실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소혜 씨, 잠깐 나와요. 원장실로 갔습니다. 앉아요. 의자에 앉았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혜 씨, 힘들었겠어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말고. 눈물이 다시 났어요. 후회돼요. 그 사람을 살린 게. 하지만 살렸잖아요. 네. 그게 당신이에요. 응급구조사 정소희.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당신 일이에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하지만 결과를 봐요. 당신이 그 사람을 살렸기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원장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당신은 잘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봤다. 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소희야, 우리 이제 편히 살자. 네, 어머니.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소혜 씨, 김민준입니다. 비서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께서 오늘 새벽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급작스러웠어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집니다. 부디 참석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뉴스에 부고가 떴습니다. JW그룹 한인석 회장 별세, 향년 72세. 기자회견 다음 날 심장마비로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장례식 갈 거니?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라.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서울로 향했어요.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이 줄을 서 있었어요. 빈소 앞에 섰습니다. 영정사진 속 회장의 얼굴이 보였어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정소혜 씨, 한준혁 부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부회장이 봉투를 건네서요.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남기신 겁니다. 이게 뭔가요? 유언장입니다. 꼭 읽어보시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벤치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정소혜 씨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심장이 약해 언제 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진실을 밝혔죠. 당신 덕분이었습니다. 당신이 날 살리지 않았다면 이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대 덕분에 눈을 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한인석. 눈물이 떨어졌어요.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기차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곧 도착해요. 그래, 조심히 와라. 어머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알아. 우리 딸 잘했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했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아빠, 정희가 돌아왔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다시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했다, 소희야. 네, 어머니.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의가 실현됐고 진실이 밝혀졌어요. 늦었지만 결국 돌아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겨울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릉병원 응급실에서요. 매일 밤 구급차를 타고 출동했어요. 사고 현장, 응급환자, 급박한 순간들. 익숙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원장실로 호출을 받았어요. 소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원장님이 서류를 건네셨습니다. 정태수 추모재단 희생 노동자 장학금 수혜자 선정 통보.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첫 수혜자로 선정됐어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장학금은 매년 지급되고 추가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받아야 할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 잘 됐구나. 아빠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에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수 씨가 좋아하셨겠다. 네,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병원 창밖으로 하얀 눈발이 내렸습니다. 올겨울 첫눈이었죠. 근무를 마치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난간에 기댔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왔죠.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아 녹았어요. 아빠, 작게 불렀습니다.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견뎠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의가 돌아왔어요. 늦었지만요. 바람이 불었어요. 아빠, 이제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제 마음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고맙다, 소희야.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소혜 씨, 출동 요청이에요. 7번 국도 교통사고. 알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죠. 유니폼을 챙겼어요. 구급 가방을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뛰어올랐습니다. 출발합니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차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날렸어요. 현장이 보였습니다. 사고 차량 2대가 부딪혀 있었어요. 차를 세웠습니다. 뛰어내렸어요. 환자 상태 확인합니다. 달려갔습니다. 눈 속에서 발자국을 남기며요. 차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남자가 신음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환자를 구급차에 실었어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이렌이 밤하늘에 울렸어요. 저는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아름답게 내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요.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환자를 내렸어요. 의료진이 받아갔습니다. 수고했어요, 소희 씨. 동료가 말했습니다. 우리 일이잖아요. 미소 지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렸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마음속에 빛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갔고 불빛이 따뜻했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어요. 곧 집에 갈게요. 사랑해요.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히 와라. 미역국 끓여놨다. 웃음이 났어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졌어요. 불이 켜진 창문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맞아주셨어요. 고생했다. 손 좀 녹여라. 네, 어머니.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을 먹었어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죠.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눈은 차갑지만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아픔을 딛고 정의를 찾았고 용서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진짜 영웅이 되려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요. 그게 제 길이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어요. 내일 또 누군가를 살릴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정소희로서요.